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마리의 평범한 길고양이가 같은 새벽 두 번의 사고를 막고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멈춰야 할 순간에 먼저 멈춰 섰을 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얼어붙은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골목 어귀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회색 털에 한쪽 귀가 반쯤 찢어진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고양이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회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양이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골목을 순찰하듯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고 차가운 계단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평범한 길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골목 안쪽 빌라 2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진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색이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외투도 없이 얇은 실내복 차림의 할머니가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박순자 씨, 78살이었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배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딸 김미영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야근을 하고 새벽 2시에 겨우 잠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을 문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색이가 할머니의 다리 사이로 재빠르게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비켜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색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바지 끝을 살짝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왜 이래 넌? 할머니가 다시 발을 때려 했습니다. 회색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옹 야옹. 날카롭고 계속되는 울음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회색이는 더 세게 바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야옹 야옹. 회색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옆집에 사는 김미영 씨가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영 씨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 장보러 가야지. 아침 준비해야 해. 어머니, 지금 새벽 4시 반이에요. 장 안 해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가야 해. 시장 가야 한다니까. 할머니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색이는 계속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으로 모신 미영 씨는 그제야 고양이를 봤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막은 거야? 회색이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밖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상태로 나가셨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실내복 차림에 외투도 없이 새벽 거리를 배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 미영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제 새벽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저체온증 위험이 아주 큽니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러면 밖에서 30분만 계셨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발견이 늦어졌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미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에 앉아있는 회색이를 안아올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색이는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회색이는
박시댁 현관 앞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가 방석을 깔아줬고 밥과 물을 놔뒀습니다. 회색이는 그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회색이가 구한 건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새벽, 같은 동네, 할머니를 안으로 모신 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저 고양이가 없었다면.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폐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밖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만 잠깐 바람을 쐬려고요. 회색이가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너도 못 자니? 미영 씨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털이 차가웠지만 품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회색이는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그녀가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렸다가 빨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미영 씨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처럼요.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4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지만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저 운전자 괜찮은 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만의 회색이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습니다. 미영 씨가 깜짝 놀라 팔에 힘을 줬지만 회색이는 이미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야, 위험해! 그녀가 소리쳤지만 회색이는 이미 도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한가운데로 미영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이는 차도 한가운데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차의 불빛이 고양이를 비췄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회색이로부터 불과 2m 앞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요. 고양이가 내가 잠깐 졸았나봐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근데 고양이는? 남자가 차 앞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앞쪽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게... 미영 씨도 그가 보는 방향을 봤습니다. 차 앞, 불과 3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굵은 나무였습니다. 어젯밤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검은 빙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도로 상태였습니다. 저걸 못 봤어요. 완전히 못 봤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만약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그대로 쓰러진 나무를 들이받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블랙아이스 위에서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시속 40km라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무를 들이받거나 미끄러진다면 치명적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구한 거예요.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영 씨는 회색이를 찾았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도로 옆 화단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너 또?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이강훈 씨, 46살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야근을 했고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도 밤샘 근무였어요.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일했고요. 운전하면서 계속 눈이 감겼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도로를 정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블랙아이스 구간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그대로 갔으면 큰 사고 났을 겁니다. 나무를 들이받았거나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새벽 시간이라 다른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반대편에서 차라도 왔으면. 경찰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강훈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회색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새벽에 외출하려는 것을 막은 고양이 이야기, 졸음운전, 차량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막은 고양이 이야기. 처음에는 별개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깐, 그 고양이, 회색 고양이 맞지? 귀 찢어진 그 고양이? 같은 고양이야. 같은 날 새벽이었어.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구한 고양이와 이강훈 씨를 구한 고양이가 같은 고양이였다는 것. 같은 새벽,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두 번의 사고를 막았다는 것. 동네는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말. 기적 아냐? 누군가는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미영 씨와 이강훈 씨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도 그 고양이한테 구조받았어요. 이강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를.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같은 새벽, 같은 고양이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둘은 회색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녔습니다. 골목을 걷고 공터를 뒤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회색이를 찾았습니다. 골목 끝 작은 공터. 햇볕이 드는 곳에 회색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미영 씨가 조용히 다가가십니다. 회색이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훈 씨도 함께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 씨가 회색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 이 아저씨도 살았고. 회색이는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양이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 뒤로 회색이의 삶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밥을 챙겨줬습니다. 이강훈 씨는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박스하우스를 만들고 안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회색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이 늘었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회색이는 여전히 길고양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골목을 걷고 밤이 되면 순찰하듯 동네를 돌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회색이는 여전히 그 골목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날 새벽을요. 미영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마다 회색이가 현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면 회색이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강훈 씨는 더 이상 졸음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차를 세우고 잠을 청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 목숨도 다른 사람 목숨도 소중하니까요. 그는 지금도 가끔 회색이를 찾아갑니다.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말을 걸어줍니다. 고마워 친구야. 너 덕분에 내 아이들 아빠가 계속될 수 있었어. 어쩌면 회색이는 사람을 구하려 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고 우연히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회색이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결정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 발짝만 내디디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회색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행동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섰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창한 계획이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색이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회색이는 그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회색 털, 찢어진 귀, 조용한 발걸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회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행동, 작은 용기,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서는 용기,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용기,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